근데 또 내일 또 기시다가 또 오잖아요. 교체하고 기시다가 와서 또 1박 2일로 머물다 가고 기시다의 마무리 파티를 왜 해주는 거냐라고 박지원 원장이 또 막 지금 세금 들여서 2인 파티를 해준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국에 기시다 얼굴을 보고 좋아할 국민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여론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런 태도 같아요. 저는 네타냐후의 부활 같다 한국에. 그러니까 국민이 70만이 모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한테 설교할 사람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네타냐후식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모이든 200만이 모이든 개념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이제 기시다 제 얘기 잠깐 하면은 제가 2주 전인가 그 CBS 나가가지고 라디오 나가가지고 이 독도 지우기 관련해서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고발했어? 아니, 고발은 아니고 이제 방심위에 넣은 거지. 그러니까 나를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그 보수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냥 MBC하고 김준희를 해. 모니터링을 내가 출연하거나 내가 진행하고 있거나 이것만 진짜 집중적으로 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일방심이 가고 있어 내가. 한번 뭐 일조하셨잖아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한두 건이면은 뭐 독도지우기를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게 몇 건이냐. 작년 11월 12월에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지가 11군데의 한국 그 지도에 독도가 다 빠져 있고 그런 다음에 독도 수호훈련도 지금 비공개로 5차례 비공개하고 8월까지 안 하다가 언론 보도 MBC 나니까 뒤늦게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독도 수호훈련 하지 말라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치우고 치웠으면 언제 어떻게 수리를 해서 언제 갖다 놓을까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그냥 수리하겠다고 하고 그냥 계속 박아놓고 있어. 서울교통공사가 안국역하고 경복궁역 관리하는 그 사무소에서 조형 보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해시계도 있고 막 4개인가 있는데 독도만 딱 지웠어. 그러니까 이게 보행에 방해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보행이 안 방해돼요. 나도 많이 갔어 거기. 왜냐면 기둥과 기둥에 있고 옆으로 사람이 다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 어저께 YTN 단독 보도 또 나왔잖아요. 군 정신교재 새로 썼는데 안중근 지웠다고. 안중근 없어졌고 위안부 숫자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친일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냐고. 일본의 눈치를 안 보는 거냐고. 기시다 오는데 지금 안중근 없앤 거예요. 이게 무슨 거 뭐냐면은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그 걔들의 사과하고 똑같아.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으면 안 됐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뉴라이트의 사과를 얘기를 할게. 뭐냐면 독립 어차피 미국이 시켜준 거고 독립은 얘들 임시정부는 얘들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사실상 테러리스트라고 보는 거고 하려면 이승만처럼 우아하게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 쟤들이 저게 무슨 도움이 됐어. 그런 관점에서 군 정신교재에서 안중근도 사실상 빠진 거예요. 물론 이제 군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죠. 위안부 숫자도 몇 명인지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온다고. 미치겠다. 이게 정말 이게 친일이 아니라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기시다가 와서 또 돈을 얼마나 쓰고 다 이게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기시다 2인 파티를 왜 해줘야 되는지 와서 또 기시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매우 안 좋아져. 기시다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기시다가 자기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한국을 굴복하게 만들었다. 이제껏 누가 했냐. 내가 비록 국내 지지도는 10% 20% 초반이에요. 똑같아요. 윤석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장 꺼려했던 한국 관계에 대해서 자기는 굴복시켜서 원하는 대로 다 했다. 라는 게 자기 업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도 자기 신문 언론 통해서 얘기를 하고 아마도 추측해보건데 여기서 일어난 일 다 보도가 될 거예요. 이용 계좌이나 그 신문 통해서 보도가 되면 저는 그래서 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오더라도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술이나 처먹이고 죄송합니다. 술 먹이고 보내면 되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진짜 말하다 보면 혈압이 오른다. 정부적으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를 왜 얘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뭐하라 합니까 이거를.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래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140억인데 역대급이라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게 사실상 66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 6,700. 벌써부터 이 예산을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에?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미리미리 짜놓는 거야? 소액 증액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막 2배씩 뛰면은 두려운 게 많구나. 저는 그 생각이 진짜로 딱 보는 순간 겁이 나는구나 지금 퇴임 후에. 네. 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그러니까 평소 경호 인력의 2배 정도는 해야지 안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눈치도 안 봐. 그러니까 아무 눈치를 안 보는 그러니까요. 거야. 조선일보가 이제 국가 재정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엄청나게 깠거든요 어저께.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400조 원 늘렸다라고 하면서 전 정부 때문에 미치겠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 전 정부 탓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5등분을 하면은 한 해에 80조 원씩 적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 해 70조 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도 없는데. 너 뭐냐 도대체 윤석열. 이거 취지가 그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때는 문재인 때는 코로나라도 팬데믹이라도 왔으니까 확장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감세기조가 얘기까지 조금 약간씩 언급을 했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까지 나와가지고 국가재정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떡하니 2배. 2배로 퇴임 후에 가평, 양평, 강원도 알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나 어디 가서 살지? 어디가 좋을까? 야 알아봐. 가평이 좋은지 양평이 좋은지 뭐 이런 데 알아보자. 고속도로 뚫고 거기로 가자. 그래서 양평고속도로가 처가가 양평이잖아. 그래서 양평, 가평, 강원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본인들 퇴임 이후에 어디 가서 뭐 하면서 살까 이런 궁리나 하고 있고 파티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우리 다 50대? 그렇지. 50대? 자, 50대 연금. 연금이 이게 진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윤 정부에서 연금안이 나오는데 오늘 뭐 모든 언론들이 연금안에 대해서 몇 바닥씩 기사를 썼습니다. 자, 50대는 연간 1%씩 더 내고 40대 0.5%, 30대 0.33, 20대 0.25%, 그리고 9%에서 13% 보험료 요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받는 것도 42%. 원래 연금특위,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론조사 했을 때 국민들은 50%로 하자라고 했는데 반대했어요, 정부가. 그리고 또 여당은 43, 그 다음에 민주당은 45. 그래서 21대 막판에 44로 가자.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이 안 해!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다시 나온 것은 42% 가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차원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김준일 평론가부터 듣겠습니다. 1시간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1시간 동안 이거 토론했어요. 찬성론자, 반대론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적 쟁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잘하는 거 칭찬은 해야 돼요. 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 아니니까. 의미가 뭐냐면은 20년 만에 정부가 안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든 그 전 정부들은 자기 안이 없었어. 안도 안 냈어. 그럼 문재인 정부도 저는 비판받아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너무 외면해버려서 5년마다 추계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뭔가 새롭게 계획을 해서 연금 개혁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비겁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지난해에는 24가지 안에 국회를 제가 존중합니다 하면서 24가지 안에 던졌다가 요걸 한 바가지로 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을 냈다라는 거는 칭찬. 세대별로 차등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갈라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기가 젊은 세대들은 진짜 심각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항을 없애기 위해 차등을 좀 두자.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차등으로 이렇게 돈을 내게 하는 요율이 그러니까 우리 이때 50대는 5년 만에 오르는데 20대는 20년 만에 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빨리 이제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감안을 해서 한 건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거 있고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돈이 더 많은 잘 버는 사람은 더 내고 그러니까 꼭 세대로 가르는 게 아니라 소득 여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를 세대로 이렇게 갈라버리면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반대론자를 얘기도 있지만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쨌든 이거 이번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거는 민주당은 일단 반대하고 있고 이거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동 안정화 장치 이게 제일 핫한데 이거는 이제 검토예요. 사실상 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연금이 나빠지면은 깎겠다는 거야. 한 번도 다른 나라 있어 이거. 스웨덴도 있고 일본도 있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도 올린 적은 없어. 다 깎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깎을 것이냐. 그러니까 연금화 자동화 장치는 그러면은 이게 디테일이 나와야 되는 게 몇 퍼센트까지 깎을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거를 봐야지 알 수가 이 사람들 판단하는 건데. 지금 42% 받는다라고 했는데 연금이 위험하네 한 15%만 줘야 되겠네 이러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한국적 현실에 맞는 것인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도 국민 용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논의 과정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비겁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험료율 13%로 지난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거랑 똑같아. 42% 44% 이게 똑같잖아요. 진짜 그냥 그때 따른 숫자는 정해놓고 이것도 하면 되잖아. 이거를 또 다시 원점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저도 사실은 뭐 전문적인 그런 걸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야당하고 합의했던 안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 싶어요. 몇 가지 빼고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입법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할 수 없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지난번 거를 그냥 했던 게 더 맞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거 해가지고 또 계속 토론하고 경론 벌어지면 결국 연금제도는 또 다시 또 한 턴, 몇 턴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댓글창에 난리 났어요. 40대, 50대 부모 보호, 자녀 케어 너무 힘들다. 맞아요. 지금 50대는 자녀에 대한 책임도 안 끝나고 부모님 부양도 외면 못하는 불쌍한 세대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19살부터 연금 냈다. 그러니까 이중부양 문제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 또래도 그렇고 조금 많으신 분들은 애들도 지금 취업 못해서 케어해야 되고 부모님도 지금 돈 연금 못 받아서 지금 내가 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이거 어려워요. 학교 안 끝난 집들도 많아요. 맞아요.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50대 학교도 안 끝났어. 학창 시절 애들 댕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떻게 막 재수하는 집도 이런 집도 다 어떻게 해야 돼? 학원비에 뭐에 막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세대 간의 갈라치기 하는 거 정말 심각하고요. 그리고 합의됐던 거 걷어차고 또 새로 하자고 하는 것도 대단히 소모적이고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할까?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조정해서 통과시키고 국민 설득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을 계속 모든 현안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것 참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요. 올해 6월까지 해외 순방 비용이 한 번 갈 때마다 50억. 50억 클럽이야? 50억씩. 어떻게 보세요? 안 가면 좋겠어요. 가서 뭐 성과 사실 없을 뿐더러. 다행히 올해는 좀 덜 가고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리스트 로망을 뭐 충족시켜주는 거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갔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 뭐였죠? 엑스포 유치한다고 뭐 외교 해야 된다 뭐 그걸 했는데 결과는 119대 29가 황당무계한 숫자 나왔잖아. 119대 29 처참하게 깨지고 총선도 있고 하니 이제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금 들러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해야죠. 외교는 해야 되는데 저는 납득이 되는 외교를 좀 해라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택도
쓸데없는 이상한 외교 막까지 마시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뭐 필요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막 12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500매덕인가 그 예비까지 예비비. 끌어다 써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실상 이제 해외 순방을 놀러 간 갔는데 거죠. 예.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돈만 아껴도 나는 민생회복지원금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그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표정이 어깨가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할머님들도 많으세요. 할아버님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25만 원 정말 소중하거든요. 물론 보수패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5만 원 뭐 그까짓 거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25만 원 그래서 한 4인 가족당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숨통이 트인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그 순방 다니는데 50억씩 쓰고 하니까 세금 내기 싫어. 아니 세금을 내서 정말 좋은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기후 변화와 뭐 이런 것들에 좀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데 낸다면 누가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이런 데 돈을 쓰고 막 무슨 아직 퇴임할 3년이나 남았는데 자기 집 짓는데 막 140억씩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하니 어떤 국민들이 이거를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통령이 추석 맞이해서 각계 선물 보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선물 받았어요? 대통령 선물? 당연히 안 오죠. 대통령 선물 받았어요?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서 선물 안 줘? 반국가 세력도 좀 주라고.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안 줘. 네. 근데 또 돌려보내네. 이성윤 의원, 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선물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네. 받으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뭐 이제 하는 거고 이거를 반대하면은 그러니까 돌려보낸다고 뭐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어제 천하람 의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너무 극단으로 가고 막 너무 막 안 가버리고 막 이런 거죠. 뉴노말이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이제는 거부감이 없어. 이제는 뭐 딱히 뭐 거부했나 보다. 뭐 이렇게 옛날에 막 논란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지난번에 이랬겠죠. 축하 난 돌려보내는 거 맞아요. 막 기사 많이 나왔거든요. 네. 선물 돌려보낸 거는 기사도 거의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이고 너무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거부하신 분들 존중하고요. 네. 근데 좀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은 결국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도 느껴야 되고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전 모든 책임은 대통령 책임이에요. 네. 그거 안 하면 돼요, 대통령. 자꾸 책임지기 싫고 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처음에 초창 한 번씩 발생할 때는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뭐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보면 아무런 기사도 없어요. 안 받거나 뭐 받거나 뭐 침을 뱉거나 어쨌든 간에 결국은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에 궁극적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더 최악으로 할 것이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참 그 심란한 9월 가을 되면 가을 남자들이 좀 심란해진다고 하는데 대통령 때문에 더 심란해지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5분이나 늦었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